사실 네. 모로코의 제일 주력 산업은 뭐냐면은 광업이에요. 광어? 광업. 뭐 산이 참 있다고 하셨으니까. 예. 광어? 그 산에서 광물 자원을 찾는 거는 이제 한국식 사고 방식이죠. 아 그래요? 대부분 세계에서 큰 나라들 보세요. 뭐 호주나 미국 이런 데 가보면 다 노천광산이잖아요. 그냥 평지 막 파면은 우리처럼 막 산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 되게 한국식이고. 광하면 일단은 우리는 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닙니다 보면. 다른 나라들은 안 그래요? 대부분 이제 평지나 평야 지역에 그냥 밑으로 막 파고 들어가는 거죠. 우린 너무 불리해. 그러니까 당군 할아버지가 털을 잘못 잡으신 거죠. 네. 그래서 이 광업이. 모로코 최주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아주 재밌는 나라로 여러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저희가 모로코라는 나라 네, 지난 모나코 시간에 아닙니다. 네, 모로코입니다. 모로코. 네. 네, 처음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간략한 이제 개요는 저희가 좀 들었고요. 네. 이제 이 나라가 오늘은 또 뭘 먹고 사는 나라인지. 사실은 이제 그 모로코를 제가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이 네. 나라가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른 네, 이제 그런 면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하고도 앞으로 이제 어떤 관계가 좀 생길 더 강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소개를 좀 해보려고 사실은 요 두 번째 시간이 모로코. 예. 우리랑 뭐 큰 크게, 무역은 없죠. 무역은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요즘에 제가 이제 뭐 우크라이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지잖아요. 식량 네네네. 문제가 중요해지는데 모로코가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예요. 그런가요? 예. 모로코. 예. 자, 모로코. 하여튼 여긴 뭐 그 소득이 이렇게 높은 나라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명목 소득으로 보면은 GDP로 보면 한 3,400달러 정도 되니까 전형적인 개도국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는 나라인데 실질로 보면은 한 9,300달러? 한 10,000달러 가까이 돼요. GDP가. 그 구매력 기준 뭐 이렇게 네, 하면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의외로 뭐 대도시 같은 경우는 깨끗하고 괜찮네. 그 빈국 이런 느낌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그런 나라는 아니고 한 중진국 전형적인 네네네. 이제 그런 느낌이고 이제 뭐 실업률이 뭐 10% 정도로 좀 높긴 하지만 뭐 그렇게 높은 나라는 예, 아니네요. 그렇게 높은 나라도 아니고 네. 뭐 연평균 한 3% 정도 꾸준히 이제 성장을 이제 해오던. 그래서 이제 수출은 한 270억 달러. 근데 그에 비해서 수입은 한 400억 달러 좀 넘어가니까 항상 좀 상시적으로 적자.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모로코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놀란 거는 의외로 산업이 다양해요. 다양한 산업들이 있고. 모로코예요? 예. 그리고 앞으로 봤을 때 보면 야 이거 좀 잘 지켜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관광 수산 요 정도 같은 느낌. 그럴 것 같죠. 네. 근데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산업을 한번 쭉 보시면 네. 여기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일단은 이제 농업이 이제 있죠. 보면은 뭐 이제 전체 인구 한 3천 몇백만 되는데 한 네. 400만 정도가 이제 종사하는 거고. 근데 이제 농경지는 뭐 한 870만 헥타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되게 영세 농업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사에서 나 먹고 나면 남는 네. 게 별로 없는. 그래서 이제 모로코 같은 경우는 이제 강우량도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좀 건조한 지역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은 대체로 보면 과일이 잘 되죠. 달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감귤, 사과, 배, 뭐 딸기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유럽에 수출을 많이 우리랑 비슷하네요. 감귤, 사과, 배, 딸기? 그렇죠. 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지역이 농사가 잘 되는 어떤 과일이나 이제 곡식보다는 이런 쪽 야채, 과일 이런 쪽이 좀 잘 되는 지역이고요. 네. 아까 이제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은 수산업도 꽤 이제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으로는 지중해, 서쪽으로는 이제 대서양이 있으니까. 네네네네. 근데 이제 사실 지중해는 물고기가 잘 안 잡혀요. 그렇다면서요? 예, 주로 이제 대서양 쪽에서 많이 어업을 하는데 네. 이 아프리카하고 아랍 지역을 합해서 이제 최대의 수산물 수출국입니다. 모로코가 예, 그래서 이제 나이지리아하고 쌍벽을 이루는 이제 그러한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해안선이 되게 길어요. 해안선이 3,500km 정도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이 어족 자원이 꽤 풍부합니다. 그래서 한 그 잡히는 물고기 종류만 해도 한 850종. 예, 엄청나게 이제 많은 지역이고, 네. 이 지역이 이제 뭐 정어리, 뭐 가다랑어, 참다랑어, 우리 이제 참치라고 부르는 네네네. 이제 이런 고급 어종도 많이 잡혀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수산업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이제 한 뭐 70만 명 정도 되고 GDP 한 3% 정도 되는 이제 꽤 주력 산업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마트에 가서 자 수산물 코너에 보면 전 세계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다 들어오거든요. 우리나라 수산물 세계에서 1등. 1등이죠? 예, 제가 어릴 때는 일본 다음에 2등이었는데 요즘에 1등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전 세계 수산물이 다 모이는데 네네. 갈치 코너에 가서 이렇게 잘 보시면 종종 모로코산 갈치가 이제 들어옵니다. 주로 이제 원양산 이렇게 잡혀서 들어올 때도 많지만 네네. 이제 모로코 이렇게 찍혀서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U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지역에서 어업을 많이 해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되게 외국 선박들이 들어오는 걸 막다가 요즘엔 입어료 내고 잡아라. 그리고 돈 내고? 예, 그다음에 EU 같은 경우는 너희들 들어올 때 돈도 내고 그다음에 우리 어업 현대화 이런 지원 작업도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농업 수산업도 있지만 사실 네. 모로코의 제일 주력 산업은 뭐냐면은 광업이에요. 광어? 광업. 아, 뭐 산이 참 있다고 하셨으니까. 예. 그 아니 광어? 그 산에서 광물 자원을 찾는 거는 이제 한국식 사고 방식이죠. 아, 그래요? 대부분 세계에서 큰 나라들 보세요. 뭐 호주나 미국 이런 데 가면 다 노천광산이잖아요. 그냥 평지 막 파면은 우리처럼 막 산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 되게 한국식이고 광하면 일단은 우리는 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닙니다 보면. 다른 나라들은 안 그래요? 대부분 이제 평지나 평야 지역에 그냥 밑으로 막 파고 들어가는 거죠. 우린 너무 불리해. 그러니까 당군 할아버지가 털을 잘못 잡으신 거죠. 네. 그래서 이 광업이. 모로코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한 7배 정도 된다 그랬는데 네네네. 여기에서 세계 1등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남재작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 그 나왔는데 인광석. 예. 비료의 주 원료죠 이제 보면은. 네네네네. 예. 인광석 매장량이 세계 1위예요. 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사하라 사막이 다 바다 밑에 있다가 올라온 이렇게 거라? 올라오면서 이제 건조되면서 네. 그런 이제 인성분들이 여기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인광석이 세계 매장량 1위. 생산량은 이제 미국, 러시아 다음에 한 3위 정도. 여튼 많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체 모로코 수출에 이제 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땅 파면 비료 원료가 막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비료 산업이 되게 발달한. 그래서 요즘에 아주 좋겠네. 그렇죠. 비료가 엄청 올랐는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칼륨 비료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어쨌거나 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 네. 이제 그러한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중정석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세계 한 4위 정도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중정석? 예, 이름이 좀 낯선데 이제 황산 바륨이라고 보면은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 화학 시간 때 황산 바륨? 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종 등장해요. 뭐 바륨 이게 녹색 불 나던 건가? 예, 예. 아마 그런 불 녹색인가? 이게 저도 갑자기 옛날에 불 붙인 막 예, 맞아요. 이상한 색깔 나는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로 이제 뭐 들었나 예. 시험 문제 외우고 막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주로 이제 이 황산 바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석유나 가스 채굴할 때 드릴링 할 때 네. 여기에 이제 그 포함시켜서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연마도 시키고 해야 되는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납도 많이 있어요. 납도 이제 세계 9위. 그러니까 은근히 이제 이런 광물 자원이 많은 거죠. 네네. 그래서 이 모로코 같은 경우는 지난 한 100년 전부터 이제 국영 기업을 설립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인광석을 채취하고 그걸 이제 비료로 만드는 네. 이제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광석이 넘쳐나는데 뭐 아무래도 아프리카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런 비료 구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지역에 이제 한 20% 뭐 아니면 10% 정도 할인 판매로 해서 주변 지역을 도와주는 이제 이런 일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 모로코 같은 경우는 이 비료 산업을 훨씬 더 키우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비료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에너지원이 많이 필요해요. 열도 필요하고. 비료가?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원이 있고 전력이 풍부하면 에너지원이 풍부하면 이제 비료 산업하기 딱 좋은 나라인데 네. 여기는 이제 에너지 자원이 부족해요. 아까 이제 한 100 몇십억 달러 정도 맨날 적자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주로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적자가 많이 나는 거죠. 발전 뭐 이런 걸 잘 못하나요? 그렇죠. 뭐 석유 자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가스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석유 제일 강국인 이제 나이지리아하고 최근에 이제 합작으로 우리는 이제 비료에 관한 노하우는 좀 있으니까 네. 너희들은 석유 자원이 많으니까 나이지리아 좀 떨어져 있지 않나요? 그렇죠. 떨어져 있어도 네. 뭐 합작으로 해서 이제 암모니아 하는 거기서 이제 갖고 질소 비료 오면 되니까. 공장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작업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모로코 같은 경우는 이 광업권을 네. 해외 기업에 이제 팔고 탐사할 권한을 주고 돈을 받는 이런 거에 관한 노하우들은 매우 발달한 이제 그런 나라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개발권, 탐사권 합하면 한 1,500개 정도의 이제 광산과 관련되는 이런 것들을 해외에 매각을 해서 네. 이제 해외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모로코가 가장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는 이제 에너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처럼. 네. 그래서 전체 에너지 자원의 97%를 수입하는 나라예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제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에너지원을 얻는 루트는 뭐냐면은 옆 나라인 알제리는 이제 석유가스가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알제리에서 스페인으로 연결되는 이제 가스관이
이 모로코 영토를 지나갑니다. 아, 그거 좀 이렇게 중간에. 그렇죠. 중간에 지나가니까 통행료로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확보를 할 수 있어서 네. 이제 전체 이제 에너지 사용량의 한 45% 정도는 이 알제리에서 지나서 스페인으로 가는 가스관에서 여기서 이제 충당을 하고 있고 네. 나머지는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뭐 땅 파면 뭐 나올 것 그거 같은데.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뭐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지금 이제 한 13개 정도의 이제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이 와가지고 찾고 있어요? 예, 찾고 있어요.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모로코 정부는 이제 자기들이 지분을 탐사할 때 지분을 한 25% 30% 정도 이제 보유하는 조건으로 네네. 찾아봐라 열심히 그쵸. 이제 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대박이 터졌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뭐 알제리 나오는데 여기 나오겠죠. 그렇죠. 언젠가는. 언젠간 나올 것 같은데 사실 땅 파서 찾는 것보다 훨씬 좋은 에너지원이 모로코에는 많아요. 뭐예요? 여기 사하라 사막 있잖아요. 사막? 예, 사하라 사막. 뭐요? 왜 사막이 되죠? 사막이? 비 안 오니까 사막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비만 안 올 뿐만 아니고 햇빛도 쨍쨍해야 예, 되잖아요. 예. 햇빛 쨍쨍이니까 태양광하기 좋은.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보통 우리가 태양광, 그러니까 그 재생에너지, 태양. 그러면 우리는 주로 이제 태양광을 주로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이제 전기를 바로 만드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원체 일조량이 뜨겁고 강렬하다 보니까 태양열로? 태양열도 괜찮아요. 태양광, 태양열 둘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모로코 지역에 쏟아지는 태양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베네수엘라가 석유로 만들어내는 에너지하고 비슷할 정도가 된다. 그래요? 예, 어마어마한 이제 태양 이제 에너지 잠재력이 있는 나라예요. 그럼 전기 걱정 없겠네 이것만 하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2016년부터 이제 이 남쪽 사하라 지역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누르 와르지자트라고 그래가지고 네. 한 3,000헥타 어마어마한 사이즈죠. 3,000헥타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에 이제 580메가와트, 그러니까 거의 뭐 원자력 발전소 그러네요. 예, 네네네. 수준의 이제 세계 최대 태양광 프로젝트를 이제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공이 아마 됐을 거예요 보면은. 아,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광하고 좀 달라요. 네. 이 지역은 아까도 이제 원체 일조량이 세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이제 가동되는 태양열 이제 태양광 이제 발전소죠. 24시간이 어떻게 돼요? 돼요. 여기가? 예. 아니 그래도 해가 질 시간이 있을 텐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태양광 패널들이 쫙 깔려 있으면 예, 이제 예. 태양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가운데 높은 탑이 하나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거울들이 직접 발전도 하지만 이 반사경 역할을 해요. 태양빛을 한 곳으로 모으는. 왜 모아요? 왜 모으냐면은 태양 같은 경우는 해가 지면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밤에는 전기를 생산 못 해요. 그렇겠죠. 근데 밤에도 전기가 많이 필요할 수도 있단 말이죠. 필요하겠죠. 예. 그러면 밤에 만드는 건 어떻게 하냐? 이 열을 태양광을 그냥 바로 전기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집중 한 곳으로 모읍니다. 네. 그럼 우리도 이제 돋보기로 모으면은 막 태우잖아요. 네, 네. 이런 걸 태우는 것처럼 이 소금을 녹여요. 소금을? 예, 소금을 이제 섭씨한 이 태양광을 모으면 한 500도 가까이 이제 되는 엄청난 뜨거운 열이 모여지잖아요. 그럼 주겸치약 아닙니까? 그렇죠. 주겸치약이죠. 그러면 이제 이 소금이 이제 녹으면 왜 소금을 녹이냐면은 이 녹은 소금은 이제 그 뜨거운 열을 가지고 이제 액체화되는 거예요. 거기다 물이나 옆에를 부으면 네. 열이 막 나는 거죠. 터빈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물을 끓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열이 되는 거죠. 아 결국 이제 물 끓여서 터빈 돌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태양이 없어도 이 소금이 녹은 이제 이 액체 이 덩어리는 막 열을 계속 내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밤에는 이제 이 태양이 져도 이제 터빈 돌려가지고 전력을 생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새벽 한 4시, 5시쯤 되면은 이제 네네. 다 떨어지겠죠. 이제 열이. 네. 그러면 이제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다음날 태양은 또 떠오르니까 또 녹이고. 또 녹이고. 아 그런 발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발전 방식은 그 용융염이라고 그래가지고 소금을 녹이는 주로 이제 소금을 이제 매개체로 쓰는 아 용융염. 이 방식인데 주로 이제 캘리포니아나 이제 아주 일조량이 좋은.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낮에만 쓰는 게 아니고 밤에도 이제 계속 해보고 싶다. 예. 그래서 이 모로코는 사실 이 태양광 자원만 잘 활용해도 어마어마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아까도 또 말씀드렸다시피 해안선이 3,800km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람도 잘 불어요.
그래서 이제 초속 한 10m 정도 되는 바람이 일정하게 잘 불고 있기 때문에 풍력 발전. 풍력 발전도 요즘에 많은 이제 투자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양이 늘어나면서 네. 이제 그 전에는 전력을 스페인에서 많이 수입을 해왔는데 네. 2019년, 2020년부터는 이제 스페인으로 오히려 이제 전력을 수출하기도 하는 오. 예, 이런 형태로 이제 바꿔지고 있고요. 네네. 이제 전력이 점점 많아질 게 확실해지니까 음.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저 케이블을 저 영국까지 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전력 수출. 예, 한 4,000km 정도 되는 해저 케이블을 야. 깔아가지고 이제 영국으로 전력을 네네네. 수출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 같은 경우도 네. 이제 그린 수소 생산량 전 세계 생산량의 한 5%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할 만큼 네. 이제 재생에너지 천국 부러운 나라죠 보면은. 조건이 좋네요. 재생에너지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요건들을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네. 이 모로코 같은 경우는 은근히 이제 아프리카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제조업 국가예요. 제조업? 예, 그 중에서도 자동차 산업이 아주 발달한 나라입니다. 자동차를 만들어요? 예, 아, 제가 너무 편견. 그렇죠.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뭐 차 안 타고 다닙니까 보면? 당연히 타겠죠. 근데 이게 다 대체로 수입 아니었나요? 그렇죠. 수입을 많이 하는데 네. 이제 모로코 같은 경우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그래도 산업이 있어, 제조업이 좀 있어 하는 나라 어딜까요? 저 남쪽에 있는 남아공. 남아공. 네. 남아공인데 2018년부터 이 모로코가 이제 승용차 네. 부문에서는 남아공을 제치고 아프리카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자체 브랜드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깝잖아요. 유럽이랑 가까우니까 네, 네. 주로 프랑스 네.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 지역에다 공장을 짓는 거죠. 르노 뭐 이런 데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주로 동유럽 쪽으로 많이 갔죠. 네네네.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쪽에 더 가까우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남쪽으로 좀 내려오는 인건비도 훨씬 인건비도 뭐 싸고 그래서 뭐 스페인에 우리도 이제 스페인도 자동차 산업이 꽤 발달한 나라거든요. 네네.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렴해가지고 모로코 그 스페인에 독일이나 이제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네네네. 가 있는데 스페인에 비해서 이 모로코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4분의 1. 동유럽 비교해도 한 절반. 어쨌든 뭐 명목 GDP가 3,000불 때면 그렇죠. 뭐 훨씬 더 저렴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2012년부터 이제 EU랑 이제 관세가 철폐되어 있는 승용차에 대해서 이제 돼 있는 그래요?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로서는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자동차 수출 실적이 보면 70억 달러. 네. 2019년은 100억 달러. 꽤 많네요. 10몇 조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연간 한 40만 대 정도를 이제 생산하는 캐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생산되는 수출 그 생산량의 한 80% 정도는 이제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이제 유럽으로 수출되고 나머지 한 20% 정도가 네. 이제 자체 내수나 아니면 이제 인접 아프리카 국가들로 이제 넘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대륙의 제조업이라는 주제는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화두거든요. 왜냐하면 인건비 저렴하고 그 다음에 그 젊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된다. 뭐 인프라도 좀 부족할 것 예. 같고. 그런데 이제 이 유럽하고 가까운 이 네. 북아프리카의 모로코가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제조업의 또 새로운 네.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한 10년쯤 됐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진출한 지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그렇죠. 자동차를-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한 지가.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이제 성장을 하면서 네. 한 250개 정도의 이제 업체들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고 부품사 이런 관계사들이 이제 쭉 네네네. 오면서 어떻게 보면 모로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금쪽 같은 산업이죠. 그러네. 이건 근데 잘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간 고용도 한 22만 명 정도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제조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제조업은 이제 상대적으로 임금이 안정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전체 제조업에서도 임금 수준이 꽤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사회가 중산층을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제조업이고 네. 그 중에서 자동차 산업이에요. 남자들 일자리로 아주 좋은 네, 그리고 꽤 고임의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북쪽 당연히 이제 뭐 지브롤터 이제 근처에 이제 탕헤르라고 네. 하는 이 주변 지역에 이 거대한 이 자동차 벨트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어느 업체가 제일 크냐라고 하면 르노입니다. 르노. 예, 프랑스 르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6억 유로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르노 전체 생산 캐파만 해도 한 40만 대
정도가 되고 있고 실제로 한 10년 정도의 세월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럼 인건비 따먹기를 하니까 다 부품은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이런 데서 갖고 오는 거 아니야? 네. 라고 하지만 실제로 관계자 이제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현재 생산되는 차량이 한 60%에서 65% 정도는 모로코에서 생산되는 부품으로 이제 조립되고 있다. 부품도 이제 생태계가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되는 모양이네요. 상당히 이제 많이 네. 이제 형성이 돼 있는 이제 그런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세계적인 부품 업체들도 여기 진출을 많이 해 있어요. 네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뭐 우리나라에도 있죠. 이제 뭐 발레오라든지 프랑스, 그 다음에 일본의 스미모토, 네네네. 그 다음에 미국 뭐 델파이 이런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부품 회사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생태가 이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르노가 제일 대표 주자고 같은 이제 프랑스 회사인 이제 푸조 시트로엥 네. 같은 경우도 이제 2019년에 이제 다시 한 6억 유로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현재 이제 푸조 208 같은 차량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어요. 연간 그래요? 캐파 한 20만 대.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은 40만 대인데 곧 60만 대, 뭐 100만 대 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만 좀 안정되면 너무 좋겠다. 정치적으로도 이제 뭐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네네네. 국왕이 상당히 이제 개혁군주 그리고 그래요? 이제 그립감이 좋아요.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상당히 신뢰를 받고 있는 이제는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의 어떤 그런 정정 불안하고는 거리가 좀 거리가 있는 이제 그런 스타일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지역에 이제 네. 이렇게 몰려드는 거고. 그렇겠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여기는 뭐 세금도 안 받아, 뭐 파격적인 인센티브 해야겠죠. 뭐 있을 거라 네네. 생각하는데 그렇게 특별하진 않아요. 그냥 뭐 법인세나 이런 것들 좀 감면해주고 투자 초기에 몇 년 정도는 뭐 면세. 그 다음에는 좀 뭐 할인해주고. 아주 파격적인 혜택은 아주 아니다. 파격적인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르노 관계자 인터뷰들 봐도 뭐 음. 모로코가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 해주는 것보다 아. 뭐 훨씬 더 많이 해주는 그런 건 없다. 근데 왜 모로코냐라는 거에 대해서 보면 일단 여기는 일관된다. 이렇게 정책이 이렇게 확확 바뀌거나 신뢰할 수 있다. 꾸준히 예측 간다. 가능하다. 예, 예측 가능하다. 그 다음에 오히려 자동차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네. 이제 자유무역 협정, 네. 뭐 관세 면제 이런 것들을 국가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회사들이 알아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르노 같은 경우도 이제 브랜드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고급 차종보다는 그 루마니아 이제 원래는 베이스죠. 다치아라고 그래가지고 예, 상당히 이제 저렴한 수입 차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제 르노 라인업 중에서 가장 이제 저가의 라인업인데 소개해 주셨죠. 예. 근데 이 다치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가니까 인건비가 싸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차종들은 동유럽이 그동안 좋다가 여기도 이제 인건비가 오르니까 아프리카로. 그렇죠. 모로코 같은 데도 생산하기 딱 좋은 이제 그러한 차종인 거죠. 네, 그래서 네. 이러한 내연기관 자동차 플러스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도? 전기차 중국의 이제 그 BYD 바이두 네네네. 이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제 공장을 이제 일단은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계약은 해놓은 상태예요. 실제로 할지는 모르겠고 네. 우리나라 업체도 여기에 이제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예, 현대차. 그래요. 현대차가 원래 이제 옆 나라 알제리에 이제 공장이 있었는데 알제리가 이제 뭐 정정 불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변화 이런 것들이 심해지다 보니까 그 폭스바겐도 원래 알제리에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철수했거든요. 현대차도 이제 철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의 뭔가 거점, 그다음에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는 인건비가 저렴한 생산비가 저렴한 거점을 찾다 보니까 네. 이제 모로코에 이제 계속 관심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 쪽 언론에서 보면 현대차도 뭐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모로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고민이 뭐냐면 이제 현재 22만 명 그러면 생산 캐파는 계속 늘어나니까 이게 막 30만, 40만 이렇게 인력 고용 규모가 막 팍팍 늘어줬으면 좋겠는데 네. 잘 안 늘어요. 생각보다는. 자동차인데? 예. 왜냐면 이제 그 기업들이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뭐 중국에도 가보고 동유럽도 가보고 인건비 싼 나라들 많이 가봤잖아요. 네. 좀만 지나면 인건비가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저렴하지만 그것만 보고 갈 수는 없다라 생각해서 새로 만드는 공장이다 보니까 의외로 자동화율이 높습니다. 자동화율이 높다 보니까 이제 생각만큼 전체 차 생산 캐파는 늘어나도 고용 창출이 좀 지연되고 있어서 이제 조금 이제 걱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 모로코 같은 경우는 이제 완성차는 어차피 자동화로 가면 부품은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냐. 그렇죠. 그래가지고 부품 산업 육성. 그래서 우리도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이 명칭이 익숙해졌죠. 와이어링 하네스.
아, 네네네. 네네. 이거 다 사람이 이렇게 꽈서 만들어야 되기 네, 때문에. 전선 따발 이렇게 예. 붙여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와이어링 하네스나 이런 부품 산업을 한 6개 정도 섹터로 나눠가지고 여기를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 생태계를 만들어야 네. 우리가 완성차 업체한테 끌려다니지 않고 더 많은 회사들을 이제 유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예를 들어 현대차라면 이제 여기에서 뭐 조립을 해갖고 그러면 유럽 판매 어떤 전진 기지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활용을 잘하면 좋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EU하고는 이제 21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관세 협정을 체결해가지고 네. 뭐 관세를 이제 아주 뭐 거의 없다시피 낮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출 기지로 쓰기 좋은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하고도 FTA를 체결해놓은 상태고요. 터키하고도 이제 FTA를 맺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작은 나라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제 FTA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조업을 육성해서 이걸 수출하기 위한 기지로 만든 네. 그런 이제 전략을 이제 구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제 아까 현대차 이제 말씀드렸지만 한 번쯤 관심을 기울여 봐야 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럽에 지금 동유럽 쪽에 자동차 공장들도 이제 있고 전기차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아프리카 쪽 같은 경우도 사실 유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차를 만들면 스페인 같은 경우는 하루 납품. 소요 시간 24시간이 납품 가능. 뭐 배달 금방 가겠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도 이틀이면 그렇겠네요. 예, 다 선적 가능하니까 거의 뭐 그 유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생산하는 그렇죠.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프리카다 그러면 되게 낙후되고 뭐 이제 농업 뭐 힘겹게 하는데 이제 그런 곳만 있는 게 아니다. 네, 네, 특히나 이제 이런 북아프리카 지역 그 중에서도 이 모로코 같은 경우는 성장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의 제조업을 선도하고 있는 나라. 그 중에서도 이제 자동차. 네. 그래서 아프리카 최대의 이제 승용차 생산국으로 변모하고 있다 정도의 지식을 네. 머릿속에 넣고 보시면 이제 재밌는 네, 네. 이제 모습들이 앞으로 종종 많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모로코가 좀 잘 돼서 네.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어떤 좀 편견 같은 것도 좀 많이 네. 좀 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너희들이 아프리카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뭐 한편은 뭐 어쨌건 아프리카 대륙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자, 모로코 예. 과연 또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숨어 있을지 네. 뭐 주변 나라하고 투닥거리는 것도 많고요. 그렇습니까? 네, 역사가 길다 보니까 또 옛날 이야기도 많고. 모로코가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죠. 지금 모로코 왕국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천몇백 년 이상 지금 예, 아주 오래된 왕국입니다. 아, 그래요? 예. 참, 모로코에 그러면 지난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아주 흥미롭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